도내 한 수협이 생산한 사료에서 항생제가 검출돼 제주도가 지난 5월 해경에 고발을 했었는데요. 수사 결과 이 수협은 항생제 잔류 검사도 없이 100톤 넘게 사료를 팔았고 유통업체는 원산지를 뒤바꿔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외 양식장에 공급하는 물고기 사료를 생산하는 한 수협. 지난 5월 제주도는 이 수협에서 만든 사료 일부에서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됐다며 해경에 고발했습니다. 해경의 수사 결과 이 수협은 항생제 잔류 검사 없이 175톤을 생산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된 항생제 성분은 동물성 의약품인 엔노플록사신과 옥소린산 등입니다. 해경은 항생제 사료를 판매한 해당 수협과 유통업체 2곳을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어분을 국내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잔류가 불검출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국가수등 검사기관에서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 수협이 사료 성분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저렴한 돼지고기 가루인 육분을 섞어 15,000톤의 사료를 만들었지만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해경이 추산한 부당이익만 300억 원입니다. 이 수협의 사료를 넘겨받아 유통한 업체들의 불법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경남의 한 사료 제조업체는 이 사료들을 양식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칠레산 고급 사료로 둔갑시켜 판매했는데 도내 양식장 3곳에 9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문제 수협은 제주도와 해경의 검사 방법이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수출로 이제 보통 나가다 보니까 거기는 뭐 살모넬라균이라든지 막 이런 쪽에 그 검사만 하고 그 항생제 잔류 검사는 안 하고 그 수출을 하게 되면 사료관리법에 적용 배제를 받습니다. 이 수협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8,000톤의 양식장 폐사호를 수거해 사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수협에서 제조한 사료가 다른 업체들에게도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올해산 첫 노지 감귤의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최대 수출국이었던 러시아가 제주산을 중국산으로 대체 감귤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노란색 상자 가득 담긴 감귤이 우수수 떨어지자 작업자들이 정성스럽게 살펴봅니다. 하나하나 무게를 재고 규격에 맞게 감귤을 넣었다 빼기를 여러 번. 마침내 올해산 감귤 가운데 첫 수출 상품이 마련됩니다. 이곳에서 선별 작업을 거친 약 53톤의 감귤은 오는 29일 부산항을 거쳐 캐나다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주 감귤의 최대 수출국은 러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 수출량은 1,760톤으로 2021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검역 문제로 한동안 중단했던 중국산 감귤 수입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감귤 수출의 성패는 시장 다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얼마나 판로를 늘려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이쪽까지도 저희들이 수출을 갖다가 좀 다변화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농협이라든지 농가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넘쳐나는 중국산 감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느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감귤보다도 색과 향과 그리고 맛이 우수해서 10여 개국에 2,350톤을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결정으로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이따르는 감귤 수출 시장의 악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면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경남의 3.15와 제주 4.3의 역사를 바로 알고 평화와 인권 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교사들의 연수가 제주에서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로 4번째 이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교류가 평화와 인권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역사 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가을 햇살을 머금은 제주 4.3 평화공원.
4.3 희생자 영령들을 기리는 재단 앞에 경남 지역의 교사들이 모여섰습니다. 75년 전 작은 섬에서 희생자가 3만 명에 이르고 반세기를 넘어 올해부터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 차마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위패 봉안소에 들어선 교사들은 1960년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시민들을 함께 떠올리며 반복돼서는 안 될 역사를 되새깁니다. 제주도민들이 지금 그 한라산에서 그렇게 힘들게 계셨다는 거, 그런 것들 아픔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다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와 경남 교사들의 평화 인권 교육 연수 교류는 올해로 4번째. 2019년 제주와 경남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류 등을 유지하며 해마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주 4.3 사과 20주년을 맞아 경남 교사들은 제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노력과 교육 사례를 배우고 공유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월 경남을 방문했던 제주 교사들도 마산 3.15 의거는 물론 경남 지역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한 연계 교육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4.3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저희들은 이제 서로 어떤 그 학습 자료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점차 이제 평화인권 교류의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고, 평화와 인권을 향한 두 지역 교사들의 교류가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현대사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의 제주 유입을 막기 위해 소 도해 반출이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농장 간 거래와 도축 출하 차량에 의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사육 중인 모든 소의 다른 시도 농장과 도축장 출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현재 경기와 강원 등 전국 6개 시도로 번진 상태입니다. 제주 지역의 최근 한 달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을 보이면서 초기 가뭄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한 달 동안 도내 경작지 일대 평균 강수량이 30.7mm로 평년 강수량의 23% 수준에 그쳐 가뭄 1단계로 판단하고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가뭄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양수기와 물주머니 같은 급수장비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심리 절차가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 추가 신문과 오영훈 지사에 대한 신문 여부를 떠나 다음 달 20일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임 제주경찰청장에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이 발령됐습니다. 이충호 신임 청장은 충남 홍성 출신의 경찰대 4기로 서울 용산서장과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이상률 현 제주경찰청장은 서울시 경찰청 생활안전차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인 가구에는 24만 8천 원, 2인 가구에는 33만 5천 원 등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으로 오는 1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나 도시가스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추진되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 부지의 효율적인 공간 구조 제시,
부진의 건물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는 용역을 실시할 수행사를 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인근 도시 인프라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루 34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에 조성 중인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각종 설비 장비의 시공 등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 준비를 위한 종합 시운전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8개월 동안 종합 시운전을 진행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